가랑비가 내리네요. 7시 20분입니다. 7시 20분입니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바람을 못 이겨가지고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플룻 연주, 참 아름다운 연주 들려주신 우리 강현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오늘 오신다고 그랬던 분들이 감기 몸살로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시고 차도 막혀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 같이 노래 한 곡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비정규직 철폐연대가 팔뚝질하면서 불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동지를 어두워 안고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절대 연대에 발맞춰 굳세게 더 강하게 당장에 나선다. 가족이 정규직 절대를 위해 단결 투쟁으로 예, 다음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서부 비정규직 센터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예, 시인이신 김홍춘님을 모시고 신앙송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춘입니다. 한동안 시를 못 써서 전에 썼던 시를 다시 읽겠습니다. 동지, 나는 날이 좀 선 사람이 좋다. 그저 시비만 붙자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사상으로
세상을 섬뜩하게 가를 줄 알아야 한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좋다. 철없이 가진 것 많아 눈길이 허망한 사람보다 의복은 남루하여도 가슴이 넓어 사연이 있거나 아픈 놈 보면 품을 빌려주는 그런 이가 좋다. 난 밥그릇이 큰 사람이 좋다. 조망만한 그릇에 제 것만 담고 돌아앉아 먹는 사람은 재미가 없다. 푸지게 담아 일 없이 들른 누구라도 숟가락을 꽂을 수 있게끔 큰 그릇을 가진 이가 좋다. 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좋다. 멍청하게 퍼마시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저울 보고 엉덩이 떼는 게 아니라 눈에 한가득 눈물을 준비하고 없는 놈 눈물 나는 주사에 펑펑 눈물 쏟아주는 술꾼이 좋다. 그리고 나는 나보다 좀 냉정한 사람이어야 좋다. 멀리서 이렇게 희미하게 앵콜 소리가 들려오는데 매몰차게 가오리시네요. 좋은 시 들려주신 우리 김응춘 시인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공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얼마 전에 단식을 마치고 살을 많이 빼서 다시 꽃미남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내하청분회 양경수 분회장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공연이라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네, 동기들 반갑습니다. 성사내하청 분회장 양경수입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저는 못 먹었습니다. 이게 단식할 때보다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데 참는다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식을 하고 복식하고 있어가지고 명절 맛있는 음식들을 구경만 하고 있는데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고공농성하고 있는 2명의 동지들 생각하면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명절을 잠시나마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 정말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장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조섭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못하고 군의 임기 말이고 선거가 임박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많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딱히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투쟁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최근 설 연휴 기간에 정몽구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언론에서 정몽구 회장이 언급되었던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 있는 미식축구 슈퍼볼 경기에서 제네시스 광고가 1등을 했다더라. 그래서 정몽구 회장이 한박 웃음을 지었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유성기업 아시죠? 유성기업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양재동 본사로 유성기업 관련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노동조합을 깨라. 금속노조를 와해시켜라. 그리고 기업노조를 만들어라. 라고 했던 것이 밝혀졌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부당노동 행위로 정몽구 회장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슈퍼볼 광고에서 1등을 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그쵸? 9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성기업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둘째 가는 재벌이 그들을 불러서 100명도 채 되지 않는 노동조합을 부시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향응을 제공하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은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우기면 미사일이 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질렀다고 300일 가까이 저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있어도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자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집회를 오랜만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곳에서 두 동지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 단식을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명절에 둘러앉아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몽구가 현대차가 너희들이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으냐. 네가 밥을 50일을 굶고 100일을 굶어도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냐. 저 위에서 1년 2년을 살아도 그들이 과연 너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해라. 이제 그만해라. 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명절 때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만큼 싸우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는 그만,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좀 더 수월한 방법으로 전환할 때도 되지 않았는지, 이제는 그만 고생해도 될 때는 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정말 많이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나마 작은 희망을 갖고 있던 재판도 또다시 기약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4월 1일로 연기되었던 재판이 재판부가 바뀌면서 다시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선고할지 그나마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 밝은 미래,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별로 우리 앞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먹었을지,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해방 전날 변절한 사람이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승리가 요원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투쟁을 끝까지 해가고자 합니다. 동지들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을 더 저 높은 곳에서 또 이 차디찬 바닥에서 보내야 할지 잘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는 잘못된 것에 저항하고 있다고, 싸우고 있다고 당당하게 외치겠습니다. 동지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지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예, 핸드폰을 들고 플래시를 켜고 끝으로 저 공선 두 동지들을 바라보면서 예, 함께 가자 우리 길을 제창하면서 오늘 문화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투쟁 속에 동지호와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탄 산이라면 어기어까 넘어주고 살아남은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준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지켜주고 바다로 가며 기억하라 아픈 나이서 241대 함께 가자 오늘입니다. 241대 되고 한국역 세정역 기아자동차 함께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정봉구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예, 비가 오는 날씨에도 끝까지 문화제에 참석해주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우리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동지들과 노동자들 서로 인사 나누면서 금일 문화제 하고 있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렌즈에 물기가 지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버리네.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오늘 금요일날 이 방송만 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네.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십시오. 우리 탁수님 그리고 참보수님 승리 투쟁. 다들 건강하십시오. 아무래도 연휴가 끝나가지고 이제 다시 또 근무를 하니까요. 다들 컨디션이 안 좋을 겁니다. 연휴 때 좀 되게 편하게 또 잘 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과식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정상적인 직장생활, 정상적인 어떤 생활 패턴으로 돌아오는데 조금은 좀 시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 맞습니다. 우리 동마님. 우리 동마 2017님. 246일째. 정말 한 열흘 전에 그 강추위도 저 위에서 났습니다. 그 칼바람. 그 영하 15도 체감 기온은 거의 영하 20도 이상 되는 이 강추위를 저 위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대한민국의 이런 지금 민주주의 체제, 이 사법부의 체제를 지금 무시하고 우리 민주주의 그 제도, 이 상권 분립, 이 사법부를 능멸하는 재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오면은 과연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정말로 법치주의 국가인가를 지금 상당히 의심하게 하고요, 회의를 들게 하는 현장입니다. 이미 사법부에서는 우리 노동자들, 우리 하청분의 같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이렇게 파견 그리고 하청으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송 당사자 그 100여 명 이상 되는 그분들을 직접 고용해야 되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끝났으니까. 그죠? 승리했으니까. 노동자 쪽에서 소송 제기한 거. 그런데 지금도 그걸 쌩 까고 오히려 이전 정치권이나 정부의 로비를 같은 거를 해서 계속 지금 못하게 하고 있고, 또 노동악법을 지금 이렇게 재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죠. 지금 그 노동악법으로 해서 이런 용접이라든지 이런 철강, 제강 이런 것을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파견하고 하청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 국민을 이렇게 되면은 정규직 한 사람
부릴 돈으로 2명이 아니라 3명 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규직 한 달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450만원, 500만원 가져가서 조금씩 저금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계를 조금은 이렇게 안심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데 그걸 다 150만원, 180만원 그것도 휴일수당, 산업수당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이 노동자 일반 서민한테는 이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헬지옥이거든요. 그죠? 헬조선, 헬지옥. 우리는 그걸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곳 서울시청 광장 앞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한교협 최정명 동지의 저 투쟁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작년 12월 28일 매국적인 한일 협의 그런 폐기 무효 때문에 그쪽에 지금 많이 방송하고 연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처럼 만에 이곳에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잊지 말아 주십시오. 콜트콜텍이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땅사 앞에 콜트콜텍 그리고 노동자들이 계속 연대하고 있고 계속 투쟁하고 있고요. 네, 이런 거짓말장이 김무성 어서 와서 사과해라. 그리고 동양시멘트 노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동양시멘트 노조가 지금 삼립빌딩 앞에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아주 가깝죠. 그리고 미국 대사관 바로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 계속 투쟁하고 있고요. 동양시멘트 노조 그리고 그 하이디스 노조가 동안면세점 앞에 지금 그 대만 그 영사관이 있는 동안면세점 빌딩 앞에서 계속 투쟁하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계속 연대하고 그곳에 지나칠 때 박수라도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대하자, 투쟁하자. 그래서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 10초 후에 종료됩니다. 네, 동반님께서 민주주의 붕괴, 저들은 기고만장 콘크리트 지지층을 우리들이 붕괴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이게 어쩌면은 이게 그 식민지 노예 양성 교육의 폐단입니다. 계속 이런 쓰레기 같은 이 언론, 그리고 지금의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런 일제 외정시대 때 이 매국노들과 그 일본 놈들이 계속 주입했던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미군정에서 살아남은 매국노들이 계속해서 프로파간다, 그 헤게머니, 이건 주도권을 주고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또 길들여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경험치가 너무 좀 적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의 한계, 어떤 그런 철학의 부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지역 이기주의, 그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참 복합적인 겁니다. 이제 그런 걸로 또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이나 정치권들이 좀 대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의 교육이 사실 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외세에 충성하는 그런 관료를 길들이는 교육입니다. 줄 세워가지고 옛날에 그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이죠. 그러니까 줄 세워가지고 공부 잘한 놈은 해주고 이제 판검사, 그리고 이런 뭐 장관, 뭐 차관, 공무원 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 한민족, 우리 이 조선의 주권을 외세에 팔아먹는 거죠. 벌써 그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외정시대 때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썩고 부패한 그 관료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입식, 암기식, 줄세우기 교육이 바로 식민지 국가의 교육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식민지일수록 그러니까 외세의 민족혼을 빼앗기고 이런 노동력과 그리고 그런 자본 그리고 자원을 수탈당하는 그런 국가는요 다 이렇게 외국어 중심 교육 그리고 이런 자국의 역사, 문화, 언어 그런 거를 혐오하게끔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조지 오웰에서 조지 오웰이 얘기했죠. 일단 식민지의 노예, 식민지의 그런 민족을 뭉개버리려면은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노예로 만들려면은 자신의 역사, 문화를 부정하게끔 교육시키면 된다라고 이미 조지 오웰이 이미 60년 전, 70년 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식인이 그걸 알아요.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글꽤나 읽은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위주나 어떤 그 양심 그런 것보다 그냥 출세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다 대자본에 그리고 힘이 강한 쪽으로 그냥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그 흔히 하는 말로 큰 나무 밑에 들어가야 비도 피하고 그늘이 생겨서 그리고 먹을 것도 떨어지면 큰 나무 밑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무, 그러니까 미국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무조건 들러붙어서 큰 나무 밑에서 있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안식을 거둘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게 사대거든요. 철저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일본이어도 되고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어도 되고 중국이어도 되고 오로지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건 내 주체,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민족, 그리고 내 땅을 내가 지킨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힘있고 강자한테 무조건 들러붙는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출세한다. 그게 바로 경성제국대학, 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대학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철학을 계속 길러내면 되거든요.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10초 후에 종료됩니다. 이곳은 바람비가 내리고 있습니다.